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여기에 여러 변수가 겹치다 보니 여전히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여러 변수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중국 홍단은 계속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 이슈로 미 국채 금리 상승이 압박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에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채 한도 증액이라든지 지출 안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까지 거론되면서 불안을 더 야기시키는데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간다. 이 변동성의 롱숏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과연 그 박자를 어떻게 타야 될까요? 그러니까 박자를 못 맞히실 분들은 옵션 양매수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한쪽을 끊어주고 변동성이 크면 같은 100을 놓으면 한쪽은 반토막이 돼도 한쪽이 200, 300, 400 네. 요새 변동이 100을 넣으면 한쪽은 휴지돼도 한쪽이 500에서 3000까지 갑니다. 이게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상쇄가 되네요. 예, 그게 중화 전략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변동성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지금 미국 정부나 이런 게 쭉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공포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포가 지난 다음에 나는 투자 전략을 세우겠다 할 때는 오히려 10월 말까지 일정 부분 쉬는 게 정답인데 저라면 이때 즐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네. 왜 주도주는 벌써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는 이미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변동을 주고 다 빠지면 전체 시장이 붕괴되는 줄 아는데 이게 K자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복잡계 사고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아주 단순하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게 다 이거예요. 저것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저것이 뭐가 생겼는데 한번 쭉 보시죠. 전번 시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오커스, 시간학에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할 때가 있을 거고 오커스가 왜 생겼고 앵글로색슨계가 왜 먹고 그다음 프랑스하고 왜 난리를 치는지 그리고 중국 전력난과 천연가스 이게 인플레이션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이럴 때 제가 이것이 있을 때 전에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제 곧 북한에서 그 통신선 복구 얘기 나올 거다. 이게 저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미사일 쐈을 때 오히려 아난티나 할 때 그냥 사십시오라는 전략에 이게 이제 그 공포를 매수하는 네.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분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한정입니다. 이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7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 이분을 왜 들여다봐라 하냐면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상하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요 한정이라는 분이 서열 7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점인 게 라인인데 그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서기 되셨을 때 이 분이 밑에 계셔갖고 자리를 처리하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신임 없고 이제 7위까지 국무원 상무위원까지 되셨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거는 한정과 이 뉴스를 쓴 거 보십시오. 21세기의 키신저, 존 손튼. 왜 이 두 분? 그러니까 이분 잘 모르세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골드만삭스 전 대표시거든요. 이거를 왜 제가 이것으로 할 때 저것이 뭐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하고 이제 북경 올림픽 때까지 싸움의 기운이 조금 서로 막 이렇게 그냥 불확실성을 유발시키죠. 네. 다 해결될 겁니다.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아니,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분이 벌써 뭔가 그 얘기가 서로 통한 것 같아요. 이게 멍한 자우도 풀어주고 그래서 이 통신선 복구되고 이제는 저는 어떤 게 나오면 이제 북한이 경제하고 군사를 분리하는 정책을 우리하고 해서 또 정상회담 할 겁니다. 이게 저것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포 때 그게 나올 거를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들여다보시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통신선 복원, 그 다음에 관광 총국이 왜 지금 세일즈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 그림이. 네. 달빛, 철도, 그다음에 수소 ETF.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주가 떨어질 때 이런 쪽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한 6개월 후에는 제2의 가스공사 같은 그런 뭐 시가상위 종목들이 네. 현대모비스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30에서 50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포를 매수하셔야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뭔가 다우 나스닥 빠져 그쪽은 빠져야 됩니다. 그동안 그쪽은 당연히 빠져야 네.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디커플링 되는 에너지가 뭔가를 찾아내는 게 건설, SOC, 수소 ETF 이거를 색깔로 표현하면 그린색하고 흑색 찾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볼 때 네. 이거 그린색이야. 이거는 흑색이야. 그러면 딱 하면 저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흑색 보겠습니다. 건설 흑색 보겠어요. 수소, ETF 이런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 풍력, 신재생 다 그린 보겠습니다. 이런 게 벌써 시장은 주도주로 이미 부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은 수소 박람회가 창원시청에서 열립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미래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 여기 보시면 수소 트럭입니다. 이게 수소 트럭, 수소 트랩. 수소 트랩 얘기 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연골고리 되는 종목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요새 이쪽 수소 ETF가 이제 조만간 10월 말에서 12월 달에 삼성과 미래 나올 때 지금 벌써 상하프로테크, 코롱인더, 효성그룹 관련된 건 너무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지가 급등하고요. 그럼 아직 못 간 게 뭐가 있나를 찾아서 이쪽 섹터로 주가가 떨어질 때 설정하시는 게 오히려 앞으로 쇼돼서 롱으로 갈 종목 이런 네. 거를 찾아내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전체를 공포 마케팅을 하는 저는 미국이 지금 뭐 셧다운 부채 한도 저는 머릿속에 지우라고 그럽니다. 뭐 18일까지 보죠. 그러면 18일까지 보고 그 위에 하시고 네. 저는 벌써 주도주는 그 사이에 달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장은 주도주를 알려주는데 우리는 공포 속에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다 털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흐름을 지금 시장은 만들어주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검증하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우 나스닥 지금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럴 때 그 위클리 옵션 100백이라 할 때 오늘 당연히 풋이 굉장히 큰 수익이 나겠다. 근데 실제로 딱 보면 어떤 데는 안 나요. 그게 신호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을 담가보고 느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게 기승전 삼성전자가 결정할 거니까 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시장에 그 뭐라 그럴까요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고 네. 막 가상에 막 그냥 총알 날리고 화살 나오는 건데 근데 눈을 똑바로 뜨고 벌써 그럴 때 움직이는 에너지 최근에 북방 쪽 에너지도 이게 상당한 것 같아요. 아난티도 다른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빅 이벤트들이 자꾸 나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를 만드는 이벤트에 휩쓸리지 마시고 벌써 시장은 순환이 벌써 알려주는 그 저것 이거를 집중하시는 게 네. 어떻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를 볼 것이 아니라 공포 이면에 있는 숨겨져 있는 진짜를 좀 찾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쭉 거의 요약을 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10월의 변곡점으로 미국과 이런 긍정적인 디커플링에 대한 또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10월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안 되는 변수가 딱 하나 있어요. 진짜 부채 한도에서 그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3천을 깼다 갑니다. 근데 그게 기회인데 네. 이걸 저는 나스닥 갖고 한번 보면 여러분들 나스닥 제가 이 파동을 볼 때 10월 말 우리가 2250 정도일 때 이 나스닥이 1800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선이 지지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2월 달과 4월 달에 이게 14,200 정도거든요. 지금 14,400이니까 한 200-300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 수준이 어느 정도면 고점에서 인덱스 7% 정도 빠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7에서 10%에서 막아내면 이건 바로 그냥 대반등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빨간 선을 그은 자리가 이제 인덱스로 15 내지 20 부러지는 이게 이제 13,000이거든요. 네. 13,000 자리가 이제 5월 달 자리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시장은 3,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요번에 공격을 당하고 3월 달이
2,900이니까 요번에 3월 달 저점까지 공격당할지 이유는 3,050에서 막아낼지만 찾아보시면 되고 그거를 삼성전자가 결정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그 미국의 변동성이 있지만 다른 나라도 한번 쫙 보시죠. 프랑스, 유럽. 독일. 이 4월 달에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4월 달 이런 변곡점 딱 적어놨는데 나스닥이 급등할 동안 독일은 옆으로 누웠습니다. 프랑스도 옆으로 눕고 영국은 더 심하고요.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유럽 쪽이 치고 나가지 못해요. 힘이 없죠. 네.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오냐? 이쪽입니다. 오. 제가 아까 상하이 협력기구, 카타르 프로젝트 이게 다 중국과 연결 SOC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왜 이럴까? 뭐 유가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보시고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수소 관련된 그리고 SOC 관련된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럴 때 또 요걸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격자 모델 그 D-6개월 전에 나스닥이 12,500에서 그 인덱스로 14,500이니까 14.7% 올랐어요. 이때 엔비디아가 50%. 이게 이제 주도주 한 거고 구글 30%, 페이스북. 그러니까 빵 주식이 주도를 한 겁니다. 6개월 대비해서는. 그런데 한 달 기준으로 딱 보면 반대로 빵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빵이 조종의 속도가 이번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빠지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빵이 결정할 거고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오른 게 에너지. 벌써 이쪽은 벌써 주도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이 빠질 때 테슬라가 올라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는 이 테슬라 때문에 제가 전번 시간에 삼성전자 빠질 때 DB하이텍이나 SNS텍 사라는 전략을 이게 테슬라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저것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번 시간에 이거 공부해 삼성전자한테 좋은 그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 75,000원 한번 죽였다가 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기승전 삼성전자 갖고 보자. 네. 결론은 죽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빠졌어요. 75,000원을 딱 거놓고요. 이 1,000원씩 선을 딱 그어 주십시오. 75,000원, 74,000원, 73,000원. 그래 놓고 오늘 미국 시장 빠졌는데 500원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증시 시작할 때 그걸 메꿔버려요. 그러면 오늘 그냥 넘어가십시오. 중국 쉬어요 오늘. 이제부터 쉬죠. 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저는 뭐라 그럴까 이 공포는 이 8월 20일을 몸통으로 깨는 그 공격이 나오면 이 장 한번 흔들었다 갑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요. 네. 한 500에서 1,000만 주 또 나와야 됩니다. 요 9월 29일 날 560만 주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더 공격하는. 근데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수량이고요. 1조 8천억 샀다가 요거 팔으면서 1조 3천억 정도 지금 매수 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속 500만 주, 1,000만 주 팔면 이건 맞았다 가요. 그런데 그 맞을 때 오히려 그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테슬라와 연결된 자율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사놓으십시오. 그러면 10월 달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갖고 뭔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 빅피처의 그 M&A나 이런 거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이용하는 매매 또 전략화시켜 보시고요. 선물이 그러니까 변동을 줄 것 같아요. 그냥 위클리 옵션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400을 놓고 위로는 5포인트 405, 아래는 395. 오늘은 400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나 이것만 보시면 우리 지수의 디커플링 에너지라든지 순환 에너지는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급락 겁내지 마시고 그 속에 벌써 주도주를 재편해서 가는 쪽 이게 뭔가 제가 아까 얘기한 그린과 흑색의 그 반도체 건설 SOC 그러니까 8월 20일 기준으로 상승 상위 종목들이 OCI라든지 수소경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쫙 거기 돼 있어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벌써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요 종목들 지금 DB하이텍이 지금 밑꼬리가 저점 찍고 올라가고 SNS텍이 치고 나가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또 테슬라하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투자에서 규모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저는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쪽이 하나의 한 축이 될 거다. 그리고 확인은 저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갖고 하겠습니다. 그걸 또 이제 가늠자로 같이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면 그동안에 뭐 하나솔루션이든 효성그룹이든 뭐 다른 것들은 다 올랐어요. 중심이 되는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아직 못 가요. 근데 그게 수소 ETF의 대장주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사고방식이 제가 급락시키고 모으고 다음에 주도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일반 투자는 거기서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게 형성되나라고 보면 수소 ETF에서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통계적 차익 거래에서 감을 잡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릴 거를 조심하시고요. 떨어뜨렸다 올라갈 거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현대차, 수소경제, 건설, SOC가 아닌가. 이미 그거를 시장은 그래서 이것에 공포를 줄 때 저것을 해갖고 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또 큰 에너지는 이제 북방에서 뭔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뭔가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짧게 한국가스공사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너무 잘 갔잖아요. 지속적으로 보세요. 이제는 좀 챙겨갖고 한국전력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롱숏이 나오는 이것도 건가요? 롱숏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까 석탄이라는 개념도 그리고 또 수소도 한국전력이 같이 갈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롱을 비율 매도해서 한전을 가시면 요게 이제 여기서는 한계 탄력성이 있을 거고요. 상대 수익률은 한전이나 현대모비스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동하시면서 네.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내는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을 이용하는 박자에 대해서 정말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롱숏 전략에 대한 이런 변동성 이용 진짜 전략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